안녕하세요.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경험담은 아닙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경매 물건이 타인에게 넘어감에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재개발 지역, 민간개발이죠. 재개발 지역에 다양한 진입할 때 조심한 부분. 제가 그때 저번 방송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를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 분양 자격이 되는 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도 조례를 기준점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포털 다음 카페 부동산 엑스파일 게시판이나 부동산 엑스파일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또는 문의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너무 방송이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어느 지역이 낫다, 어느 지역이 괜찮다가 아니라 너무 법률적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첫 번째, 그러니까 섹션을 하나로 한다던가 에피소드를 하나로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길어지면 2회차 녹음으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의 돈이 있어가지고 투자 물건을 한번 살펴봤어요. 투자 물건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돈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생긴 돈입니다. 어떻게 우연치 않는 돈으로 투자 물건을 살펴봤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한 2,500만 원 정도 돈이 갑자기 생기게 돼가지고 어떤 투자 물건을 한번 살펴볼까 해봤죠.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 부지였어요. 재개발 지역의 도로 부지였고, 이게 같은 그 건물주, 소유주의 도로 부지가 세 필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90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도로 부지는 시도 조례를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90제곱미터 넘으면 특별 분양 자격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이거다 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 저를 잡아두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가 된 구역입니다. 그 해당 지역이요. 돌고지역인가요? 6호선인데 거기에 있었던 재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이옵니다. 장이 뉴타운 지역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도로 부지였죠.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그러니까 장이 구역은 11구역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반수가 4개에서 5개가 해제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진행이 스마트하게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있었던 도로 부지가 있었던 그 지역은 해제가 된 지역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요. 아니,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가 된 그 지역의 도로 부지가 무슨 투자성이 있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저를 부여잡았던 거였고요. 물론 제가 이 도로 부지가 낙찰이 됐고 제가 이거를 본지 별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볼 때 낙찰 기일이 다가온 거죠. 그 입찰 기일이 들어온 건데 한 1억 천 정도의 경쟁평가가 되어 있었고 계속 유찰이 돼서 2,400인가요? 제가 최초 봤을 때 2,40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한 1,000만 원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기다렸던 거죠. 느긋하게. 근데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2,000만 원, 2,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한 분이.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도로부지가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교회 바로 옆에 있었는데, 물론 그 해당 구역에 대해서의 히스토리를 들춰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제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종교부지는요. 재개발 지역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해당 지역을 제척할 수 있게 가운데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가생이 모서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해당 도로부지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애들이 제척이 되면 당연히 그 옆에 있는 내 도로부지도 낙찰은 제가 못 받았지만 제척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첫 번째 문제점, 즉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뉴타운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재개발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재개발을 해제한다라는 거는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재개발 해제 조건을 살펴봤는데 30% 동의만 있어도 재개발을 해제가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제할 건가의 그 부분에서 그 50%의 나 여기는 해제하면 안 된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다른 발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발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광역적인 개발, 기반시설이나 일반적인 도시 플랜을 짤 때 광역적인 개발을 해야 체계적인 사업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개발 사업이 여기는 시공사 선정까지 됐었고 당연히 1군 시공사가 2군데가 포함이 됐었죠. 저는 또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본다 라고 생각을 했죠. 10년. 오히려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된 거는 저는 그것보다도 도로 부지가 그 교회가 있었죠. 네, 그 큰 교회의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게 더 문제점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척 사유는 되거든요. 근데 그 도로 부지 자체는 그 해당 사업지에서 물론 해제는 됐지만 역에서 상당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 얼마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인삼을 심는다라는 생각으로 인삼 있죠. 인삼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생각은 했었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 기본 프리미엄이 7,500에서 8,0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물건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입주권 는 아니라고 했죠. 특별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 fee가 바로 7,500에서 8,000 정도 된다고 했었죠. 해당 구역 인근에 물론 주변을 한번 살펴봤죠. 매매가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재개발 지정만 된다고 하면 지정이라는 거는 지정과 그리고 끝까지는 물론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시 시작을 했을 때는 그 몇 빠른 진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진행이 될 때는 빨리 진행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지정만 된다고 한다면 해당 도로 부지는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갔었거든요. 물론 시공사는 1군에서 2군데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었던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땐 특별 분양 자격이 들어가겠지만 누가 주겠어요. 그냥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그냥 팔릴 수도 있겠죠. 조합 측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돈은 많이 받습니다. 네, 많이 받습니다. 28평 정도 되거든요. 98제곱미터 됐을 겁니다. 평수 큰 겁니다. 의외로.
의외로 물론 이게 토지보상법에 이게 준용이 됩니다.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서는 재개발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주변 그 일반의 시가의 그 토지의 시가의 3분의 1 수준, 아니, 네, 맞습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거기는 3분의 1 정도 받아요가 아니라 그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을 받아도 여전히 괜찮은 물건이었습니다. 최소 3천에서 5천 정도의 차익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제 투자 패턴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뺏기고 나니까 힘드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재면 안 돼요. 간을 보면 안 돼요. 아, 참. 네, 그 도루부지를 일괄적으로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 재개발적, 여기 재개발 지역에서도 도루부지에서 특별 분양 자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런 투자를 할까 말까, 물론 해제됐지만 나중에 다시 지정이 돼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제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500만 원 정도? 만약에 그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묶어놓는다. 없는 돈 친다. 라고 해서 해볼 생각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재개발 사업에서 이 분양 자격, 어떻게 되면 이게 특별 분양 자격이 되는 거고 아닐지를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조례가 각 급의 조례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고쳐지게 된다고 한다면 짝짝짝짝 네, 그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 시도 조례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조례는 제가 다른 분의 자료를 추스려서 이야기를 드려보는데 이게 2009년도 정도이기 때문에 바뀐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시 찾아서 보완하는 방송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방송에서 공영개발 투자 시 주의할 점에서 뉴타운 지역을 다 시가로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시가로 수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동탄급의 신도시를 10개 정도 만든다고 했는데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제가 보기에는 1개에서 1개 반 정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도 100배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10만 평에서 15만 평을 1000만 평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의 수용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재개발 지역 구도시인권의 개발 사업은 틀립니다. 본질적으로 틀리고요. 접근 방식이 틀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돈이 되든 안 되든 그 사업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구도심을 개발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미니 재건축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 욕먹습니다. 그것만 한다고 한다면요. 도시는 강역적으로 개발이 돼야겠죠. 이거는 그 강역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뻥뻥 뚫린 도로, 그리고 뭐 우리 신도시처럼의 공간 구조의 배치, 우리가 편익석, 중화환경을 살린다는 거는 100년 대계, 20년 대계, 20년 대계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2030 뭐 도시 플랜처럼 원래 그 도시 기본 계획 자체가 20년 기준 단위로 잡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이렇게 도심권은 좀 되는 부분이에요. 재개발 같은 경우가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쪼개고 또 쪼개고 군소 재개발 정도로 해서 바꾼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가는 겁니다. 여기는 예전에 단독주택 재건축이랑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서슬퍼런한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제한을 받지는 않는 거죠. 규제를. 그렇지만 그 기반 시설을 우리가 잘 건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업장 자체가 적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 기반 시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물론 신도시에 있는 이미 정비가 되어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이미 그 난잡한 구도심, 물론 구도심에서는 그 기반 시설 문제 때문에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런 데에서 만약에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점은 커질 겁니다. 제가 재개발에 대한 분양 자격표는 제가 다음 화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지금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 그 자료를 찾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X8. 오늘은 도로부지에 대해서 간단한 논평 이야기 드려봤고요.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분양 자격표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X8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